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고대 중국 유교 사상가 공자, 맹자, 순자 이쪽까지 파악하셨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파트가 이제 중세 중국 쪽인데 여기 이제 성리학을 만들었던 또는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시대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한나라가 뭐 그다음에 이어받고 이러면서 거의 몇백 년간이 존재했는데 그 당시에 유교는 어떤 상태였냐면 유교의 발전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굳이 적진 않으셔도 돼요. 어, 춘추전국 시대 순자 이후에 유교 같은 경우는 딱히 인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때 인기가 있었던 건 진나라가 나라를 통일하잖아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요 진나라가 썼던 한비자의 법가 뭐 상항, 이사, 한비자 뭐 이런 사람들의 법가를 발달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뭐 들었던 적이 있을 것 같아. 요 법가 외에는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학문들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요 진시황이 뭐를 해버렸어요? 분서 갱유 사건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자, 분서라고 하는 건 다른 책들을 불태워버린다는 거고 갱유는 이때 반대했던 유학자들을 매장시켜버렸던 생매장시켜버렸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분서와 갱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나라 때 들어와서 유교를 관학화시키긴 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그냥 국가의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한나라 때 유교를 창출한 유교를 다시 일으키려고 해보니까 뭐가 없어? 이미 책들이 없어. 그리고 사상가들이 막 엄청 많이 전해지지가 않아. 왜요? 진나라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유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을 다시 증진시키려고 유교를 다시 증진시키려고 했었을 때 겨우 남아있는 경전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우리가 추가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주석을 달아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는 훈고학이 발달합니다. 요게요. 한나라 때부터 900년대, 1000년대 정도까지 있었던 10세기 정도까지 있었던 당나라까지 이어지긴 합니다. 한나라에서 당나라 때까지 훈고학, 그러니까 경전의 주석만 대충 다는 이런 형태의 학문이 발달한 게 그 당시의 유교였습니다. 그런데 요 훈고학적 질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시 들어왔던 외래 종교와 그다음에 토착 사상, 토착 종교였던 도가, 외래 종교였던 불교 이런 거에 밀리기 시작한 거야. 대표적인 이유가요. 뭐 불교라던가 아니면 도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이 불교와 도가는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이거를 우리가 형이상학적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뭐 우주 그 다음에 뭐 자연 인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게 불교와 도가인데요. 그런 거에다가 답을 하고 있지 않았던 유교였기 때문에 인기가 좀 시들시들했다고 합니다. 당시 특히 당나라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뭐 5호 16국 시대라든가 뭐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를. 요 시대에서는 도가가 더 유행했었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 유교의 발전 상황에서 송나라 때까지 이르러서 요런 유교에서는 우주, 인간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송나라에서 이제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이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형 이상학적인 질문, 우주와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내릴 수 있게 되니까 요제 이제 남송 시대의 주희 때에 들어와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가 되게 됩니다. 성리학을 창제했다, 뭐 창시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인은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다 모았다. 그리고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주의의 성리학을 보실 거예요. 앞에 내용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의 키워드 요거 살펴봤던 거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지금 방금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유교에서 말하지 않았던 어떤 것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있는 존재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우주 만물 여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기론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심성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주에 관해 가지고 우주에 관한 입장, 이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론 여러분 교재에 바로 설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설명할 때, 만물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구성 요소. 자, 이와 기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이 플러스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공식은 당연히 알고 가신 상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는 뭐고 기는 뭐냐, 요거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야죠. 일단 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물을 만들 때 만물에 구성하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원리라고 하는 건, 이치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 만물의 구성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형태가 없다, 무형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형 이상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무형이다, 형 이상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를 우리가 이라고 그대로 얘기해 주지 않아. 뭐 구성 원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같이 번역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대 중국 사상가 이때부터 계속 번역 얘기하시는 거 아시고 계시죠? 구성 원리요, 하늘이 내려준 이치요. 자, 하늘의 이치 줄여서 또 천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에 공자와 맹자, 순자 이쪽 얘기했었을 때 맹자의 자연관, 공자 맹자의 자연관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때 공자 맹자의 자연관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늘은 인간과 닮았다, 한천인합일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네. 인간은 하늘과 닮았다 이렇게. 그러면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 인간이야. 그게 우리 본성 안에 있어. 그거를 맹자는 뭘로 얘기해요? 인간 본성을 네 가지의 덕, 인의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덕이 들어가고 이걸 인의예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물에서 이는 만물의 구성 원리요, 이치요, 천리요, 그 다음에 사덕이다, 인의예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를 보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 기는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다. 뭐다? 기. 그러면 요 재료 안에 우리의 원리가 담겨져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얘기할 때 또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만 존재한다 또는 기만 존재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 앞에다가 써놓은 대로 우리 모든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이와 기가 합쳐져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건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기 때문에 그렇죠. 형태가 어떠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이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이다, 형이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물을 이와 기로 구성된다라고 했었는데 요 이와 기의 각각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 성어들이 있습니다. 요거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이치요 천리라고 했었잖아요. 요 하늘의 이치는 만물마다 다를까? 우주를 구성하는 만물을 구성하는 이런 이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아요. 하늘의 이치는 똑같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에 동일하게 퍼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저 사람과 아니면 저 자연물들, 뭐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존재하는 이치들은 그럼 똑같다 다르다? 뭐야? 똑같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아니면 뭐 자연물이든 무생물이든 결국 다 이는 어떻다? 이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료가 그 성어 같은 경우는 이일 하나의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요게 나눠져 있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눠져 있다. 분수라고 하는 말은요. 자,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요. 수는 이제 다를 숫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2일분수 요거 교재에도 있으면 이거 여러분 뜻 채워 놓으셔야 돼요. 2일분수 하나의 이가 모든 것들에 퍼져 있다. 이렇게 하나의 이가 모든 것에 존재한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요 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차이가 없다고 해서 사람과 동물의 이, 사람과 사물의 이, 자연과의 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고 하물며 당연하게도 자연과 사람 다 다르잖아요. 만물과 사람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럼 그건 무엇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차이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의 차이? 바로 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기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는 똑같은데, 자, 동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자, 이는 동일한데 기는 어떻다? 다르다. 차이할 때 이자를 써서 이동 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해석하면 뭐다? 이는 같지만 기는 다르다. 요 이동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만물과 여기 보이지? 여기 만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 만물과 사람의 차이. 요 만물과 사람의 차이는 왜 발생하냐면요. 요 만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가 통하지 않아요. 기가 통하지 않고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기가 막히고 치우침이 있다. 막히고 치우쳐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람의 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의 기는 통합니다. 통하고 치우침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네요. 사람의 기는 치우침이 없고 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막힘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면 다 똑같을까요?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예,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인간 군자와 소인, 군자, 그 다음에 반대말로 소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인간인 군자와 소인은 같을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군자와 소인의 기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우린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럼 기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자, 그 기는 요 군자든 소인이든 공통점이 있지. 요 둘은 뭐니까? 사람. 일단 사람이야. 얘들은 둘 다 어때야 돼? 얘네 둘은 군자든 소인이든 일단 기가 통하고 치우침은 없어요. 그니까 사람이야. 그치? 얘네들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거 내신 같은 문제에서는 좀 출제되는 편이에요. 기가 통하고 치우침이 없다는 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차이가 발생되는 거는 어디 부분에서냐라고 했었을 때, 자, 군자의 기는 요거 잘 기억하세요. 맑고 깨끗하다는 용어 자주 씁니다. 맑고 깨끗함. 이렇게 천천히 적으세요. 이건. 자, 그럼 소인의 기는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의 반대가 되면 돼. 탁하고 더럽다. 탁하고 더러운 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요? 소인의 기가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의 차이도 뭐 때문에 차이야? 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기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군자와 소인의 기 또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군자와 소인 또 통하고 치우침이 없는 건 똑같지만 맑고 깨끗하냐 탁하고 더럽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럼 나중에 세 번째 얘기로 한다고 했었던 수양 방법에선 우리가 왜 수양을 하는 거야? 우리의 기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우리의 기를 통하고 치우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를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 뭐예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은 답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사람이야. 우리 여러분들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기가 어떻다는 소리야. 통하고 치우침이 없다. 요건 공통이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수양을 해야 돼? 내 기를 이 탁하고 더러운 기를 어떻게 바꾸자? 맑고 깨끗하게 바꾸자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수양 방법인 겁니다. 수양하는 목적인 겁니다. 기를 맑고 깨끗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뭐 수양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기를 맑고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자, 그럼 이일분수 이동기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요건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요거는 우리가 이와 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이기 불상잡이요. 그런데 동시에 이기 불상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요건 서로라고 하는 뜻이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해석은 아니야. 안 된다. 요건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불자. 요거는 그러면 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혼잡하다, 뭐 섞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기의 관계를 보니까 서로 섞일 수 잡이 불하다니까 불잡이니까요. 섞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린 좀 더 직역하는 것보다 좀 의역을 해보자고요. 요거에서 이와 기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섞일 수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섞일 수 없다,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꼭 붙여줘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를 붙이냐면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는 또는 역할에서는 요거를 붙여주세요.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이와 기를 같이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기만 보고 있다거나 여러분들의 이만 보고 있다거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와 기를 동시에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만 이는 뭐고 기는 뭐다? 이는 이치였고 천리였습니다. 그쵸? 뭐 사덕이었고 그런데 기는 뭐였어요? 우리를 구성하는 재료일 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구분이 되죠. 이는 이거고 기는 저거야 이렇게. 그리고 역할도 나눠져 있잖아요. 재료는 뭐야? 기호. 원리는 뭐야? 이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역할에서는 구분되고 있어. 확실히 구분돼. 그런데 방금 첫 번째 얘기한 얘기 뭐? 우리는 따로 떨어뜨려서 너의 이만 본다. 너의 기만 본다. 이걸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불상리라고 하는 여기는 자, 이와 기는 이것도 이렇게 같이 외워주세요. 자, 리가 이제 이사하다, 떠나다 이런 뜻인데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면 그럼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디세요? 어디서? 현실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이기불상 잡. 이와 기는 현실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기불상리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는 같이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요거 단어 자체가 나중에 이황, 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주, 만물, 자연 요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형 이상학적 질문에 대답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갈 거 이제 우리가 심성론을 보자고 했잖아. 인간의 마음이에요. 심성론. 이렇게. 자, 요 심성론에서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인간의 마음은 심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요. 인간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쪼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성과 정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성이냐 정이냐 이거 두 가지가 둘 다 있는 겁니다. 성과 정이 둘 다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맨 처음부터 심, 통, 성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알고 가실게요. 자, 심통성정이라고 하는 건
자, 심통성정이라고 하는 건 심은 통괄한다. 자, 여기 통자, 통괄, 주제, 구성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심, 우리의 마음은 통괄하고 있다. 또는 주관하고 있다, 주재하고 있다, 구성하고 있다. 뭐와 뭐로요? 성과 정으로 구성 요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정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본체요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체. 그럼 이 마음의 본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본체는 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의 본체는 이다라고 하면 또 번역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자, 저 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했었어? 원리요, 천리요, 이치요 이런 식으로 했었지. 그러면 이는 원리다, 천리다, 뭐 이치다, 그 사덕이다, 인의지다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건 내 결국 뭐야? 본성이고 본체란 말이야. 요건 지금 외부와 만난 상태야. 이 본성 안에 있는 건 내면에 있는 거지 외부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 마음의 본체라고 하는 이 성은요. 외부 사물과 만나지 않은 겁니다. 외부 사물과 만나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본성이 인의해지다라고 하는 요 얘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성에 인의해지가 있다. 인간은 본래부터 착하다. 누구의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에 따라서 우리의 본성은 착하다.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게 성리학적 입장입니다. 물론 다음에 나올 양명학, 명나라 때 나왔던 양명학 같은 경우도 인간 본성은 선하다, 착하다. 성선설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럼 다음 정은 그럼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감정이라고 같이 가셔도 돼. 정은 감정이다. 정은 감정이고요. 그럼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건 무엇이냐? 내 마음이 외부와 만나서 작용을 한 거야. 외부와 만나서 작용을 해서 내 감정이 튀어나와 버린 거지. 그럼 결국 요거는 우리가 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외부 사물과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외부 사물과 아유, 글씨가 이상하네. 외부 사물과 만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툭 하고 튀어나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항상 좋은 감정들도 있습니다. 요거를 사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단은 우리 배웠던 거 맞습니다. 맹자의 사단 뭐였어요? 측, 수, 사시였습니다. 측 뭐라고? 측은지심. 수, 수호지심. 시, 사양지심은 순서를 바꿨네. 측수사시. 죄송. 자, 사단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거야? 가엾고 불쌍히 여기고 불의를 싫어하고 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 사단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감정과 자,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포인트 여기서 잡으실 건 감정입니다. 여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해야지 도덕적인 본체요, 도덕적인 본성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현실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칠정. 요게 7가지 감정인데 이따가 더 할 거예요. 이거 성과 정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나눌 겁니다. 칠정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감정도 있다. 대신 둘 다 이건 마음의 작용이요, 감정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에 대해서 성과 정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마음은 성과 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마음은 성과 정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마음은 성뿐이다. 맞나요? 마음은 이치뿐이다. 아니죠. 마음과 이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이치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거밖에 안 되니까 성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은 이치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요 시험 문제에서 구분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좀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 한번 나중에 할게요. 문제 풀 때. 그러면 이제 성과 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여기 정은 구분을 먼저 해줬지만 성도 구분이 돼야 돼. 성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이 돼. 어떻게? 이 성, 우리가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성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 가지로 쪼갭니다. 요 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가. 그럼 본연지성은 뭐고 기질지성은 뭔가요? 본연지성은요. 이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치요, 천리요, 원리요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이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결국 우주 만물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이만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건 이 플러스 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의 본성 또한 이와 기가 다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 뭐 이거에 대해선 나중에 이황 2때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시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본연지성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 이만을 얘기하는 거고 기질지성은 이와 기를 같이 말한다. 그러면 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번역할 때 사덕, 인의예지, 이치요, 천리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면 요 본연지성 같은 경우에 나쁠 수가 있을까요? 이만 존재하니까? 인의예지는 당연히 좋은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본연지성은 이는 어떻다? 순수하게 선하다. 그래서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순선무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본연지성의 특징 순선무악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사물의 차이를 발생시키잖아. 그럼 사람과 사물의 차이는 기질지성이다 라고 하는 것도 돼요. 기질지성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왜요? 여기에 기가 들어가 있잖아. 이는 동일하지만 기는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냐? 기질지성 자체는 자 선도 가능하긴 합니다. 선 가능하지만 악도 가능하다. 가선가악이라고 하는 특징도 말할 수 있겠어요. 됐죠? 그러면 요 성과 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의 차이는 본연지성 때문이다, 기질지성 때문이다? 그쵸? 기질지성 때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의 악행은 뭐 때문이에요? 본연지성 때문이에요? 기질지성 때문이에요? 예? 본연지성은 똑같다 했습니다. 본연지성은 순수하게 선해요. 악행의 원인 예. 기질지성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 기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기의 차이 때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연지성은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예, 예. 자, 그럼 이제 정 얘기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건데 요 정은 외부 사물과 만난 상태라고 했으냐. 그리고 내가 작용을 일으켜. 외부의 것을 보는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엾고 딱한 걸 봐서 우리 마음에 측은심이 나타나. 불의를 봐서 내 마음 자체에 사단 중에 수호지심이 있으니까 불의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어. 이런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사단이었습니다. 도덕적 감정 밑에 있죠? 도덕적 감정.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구분하는 거 뭘로 구분한다? 칠정. 7가지 현실적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칠정 얘기할 때. 자, 여러분 이거 멘트 한번 써놓을게요. 칠정이라고 하는 거는 희, 노, 에, 구, 에, 오, 욕 이렇게 돼 있는데 애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그치? 애가 두 번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한자가 좀 다릅니다. 자, 일단 희부터 쭉 설명할게요. 자, 기쁨. 희라고 하는 건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기쁨이고요. 노라고 하는 건 성낼 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 애라고 할 때 첫 번째 애가 요 애일 거예요. 예, 사랑 애자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구만. 자, 사랑. 구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울 구자를 써서 구는 두려움.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애는 사랑 애자가 아니라 요거죠. 슬플 애자입니다. 그래서 슬픔. 자, 여섯 번째 오라고 하는 거 우리 수오지심할 때 한 거네요. 증오, 분노 증오 이런 식으로 싫어하는 마음. 그다음에 욕이라고 하는 건 욕심 정도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다 채우시면 돼요. 교재에 있는 거. 그러면
아까 전에 칠정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현실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얘네들은 나쁘냐? 아니요. 그럼 사단은 그럼 무조건 착하냐? 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 사단은 무조건 착하다. OX. 맞아요. 사단은 사덕이 있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요건 순선무악한 감정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본연지성은 순선무악한 본성이고요. 얘는 순선무악한 감정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칠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 요거 참고로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희노애, 구애, 오욕 요거 자체는. 그러면 요 희노애, 구애, 오욕은 악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 착할 가능성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선가악하다고 할 겁니다. 그럼 왜 가선가악해요? 라고 하면 기쁨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에 기뻐했다.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선이야. 그런데 내가 나쁜 일을 한 거에 기뻐했다. 이러면 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에 두려워한다. 그래서 정치를 똑바로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요거는 뭐야? 좋은 거지.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내가 굶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수탈했다 이런 얘기로 나오면 요건 악한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선가악한 뭐다? 본성이다, 감정이다? 감정. 어차피 얘는 정이라니까. 예. 그래서 가선가악한 감정이고요. 요 가선가악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요 문제 자체의 선지가 진짜 많이 활용되는 건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 기쁨은 또 아니면 칠정은 악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칠정은 악하다? 아니, 악할 가능성도 있고 선할 가능성도 있고 요 두 개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기억해 주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셨죠? 그럼 이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엔 우주에 대해서까지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떻게 해서 인간의 마음 또는 우리들은 수양해야 되는가 수양론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양론관에서는요 여러분 교재에도 알다시피 보이다시피 대부분 그냥 한자 성어들 외우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대부분 다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뭡니까? 거경국리. 그걸 비롯해가지고 한 4가지, 5가지 쭉 준비를 해드렸는데 자, 이 수양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우리의 기는 어떻다 했어요? 사람마다 기도 다르다라고 했었죠. 기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수양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걸로 알아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거경국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쪼개버릴게요. 자, 거경과 국리라고 하는 말 같이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거경은 나중에 이황 얘기할 때 경의 자세, 이 얘기할 때도 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주의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거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경건한 자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건한 마음가짐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서 거경으로서 궁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궁구한답니다. 궁구, 탐구가 이제 궁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는 이치예요. 그럼 무엇의 이치냐?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경 궁리해야 되는 이유에서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맹자에 성리학 같은 경우는 맹자에 뭐를 따랐다 했어요? 맹자의 성선설을 따랐죠. 맹자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따라오냐? 맹자가 말했던 인간의 착한 마음인 성선설 요걸 뒷받침하는 증거도 같이 나와요. 불인인지심 그리고 사단 그리고 선천적인 도덕적인 행동 능력과 지각 능력 각각 뭐라고 했습니까? 지각 능력은 양지, 그 다음에 행동 능력은
양능이었죠. 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양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지라고 하는 거 선천적, 도덕적, 지각 능력이잖아. 우리는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근데 양지가 완벽하면 궁리를 해야 될까? 사물의 이치를 왜 또 탐구하고 궁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양지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리해야 된다. 왜요? 우리는 양지만으로 완벽한 암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참고로 완전한 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게 치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경물 치지할 때 얘기할 건데 우리가 치지 완전한 알을 위해서는 사물에 퍼져 있는 사물의 이치를 계속해서 탐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지는 그러면 치지겠나요? 아니에요. 양지는 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 수양을 강조했다. 누가요? 성략을 만들었던 성략을 집대성했던 주희가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뭐가 나오냐면 활연관통이 나옵니다. 활연관통.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거경궁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물의 이치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연관통, 요거 관통은요 다 뚫어버리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활연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가 세상 모든 것에 퍼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만물에 이가 하나하나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뒷받침하는 게 돼? 우리가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탐구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관통, 거경공리는 같이 한번 외워두시고요. 사물에는 다 이가 있다, 이치가 있다. 우리는 궁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거 뭐 나왔습니까? 세 번째 예, 그 존, 양, 성찰 나왔죠. 자, 맹자의 우리가 인의 실천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했던 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맹자가 뭐라고 했었냐면 존심 양성이라고 했었어요. 요거 복습했는지 한번 물어볼게. 존심, 우리 마음을 뭐 하고? 존이 뭐야? 보존. 그리고 양성에서 성은 본성이잖아. 본성을 어떻게 해야 돼? 길러야 돼. 왜요? 심과 성 어떠니까? 내 마음은 어떻고 내 본성 어때요? 내 마음과 내 본성은 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보존하면 돼. 유지, 보존, 확장, 함양 이런 얘기 했었잖아. 예, 기억나시죠? 그러면 결국 존양성찰이라고 하는 거. 존양은 요거 따온 거잖아. 존양. 보존하고 길러라. 그리고 성찰해라. 왜요? 내 마음은 어떠니까? 선하니까. 선한 본성 또는 이제 선한 마음 이거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기르고 그 다음에 성찰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갈게요. 뭐 나왔어요? 아, 예, 그거 읽는 방법 좀 어렵지. 이건 세 글자씩 세 글자씩 끊는 의미야. 존천리, 거인욕. 자, 어떻게 끊는다고? 세 글자씩 존천리, 다음 거인욕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됩니다. 존과 거의 뜻은 무엇이냐? 존, 보존. 그럼 뒤에 있는 천리 아까 나왔는데요. 우린 천리를 보존하고 근데 천리가 뭐여서 내 뭐야? 본연지성, 성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천리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뜻 뭐다? 천리를 보존하고 내 마음을 보존하고 내 본성을 보존하고 요 얘기가 되네요. 근데 혹시 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 거가요. 요 갈 것자가 돼 있잖아. 그래서 가다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 거를 제거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돼? 거인욕하면 인욕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구. 맞아. 욕심, 욕구 다 맞아. 그래서 자, 거인욕이라고 하는 건 인욕을 그냥 단어로 생각하세요. 인욕을 뭐 하자?
제거하자. 요게 되는 겁니다.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요거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치지, 완전한 알을 가고 싶어. 그치? 치지가 목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뭐 해야 돼? 치지가 되려면 경물해야 돼. 자, 치지 해석 어떻게 하자고요? 어떤 암? 완전한 암. 완전한 알민 치지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경물해야 된다. 자, 근데 참고로 경물의 해석은 바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양명학에서의 경물과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교 문제로 엄청 나옵니다. 치지는 경물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온전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양명학이 돼버려. 근데 아까 말했던 거에서 우린 성리학은 내 마음에 양지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알민 치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물에 나아가서 일일이 다 궁구하고 탐구해야 돼. 내 이치 탐구를 더 늘려서 치지에 도달하려고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 필기 한번 해놓으세요. 나중에 성리학과 양명학 비교로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 경물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한다. 궁구한다.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랑 똑같은 말이야? 우리 방금 배웠던 여기 그대로 나오죠. 궁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 궁구한다 나왔죠. 그냥 아이 뭔 거경이야. 궁리지, 궁리. 궁리와 같은 의미로 써버린다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 탐구한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로 써버리는 게 경물의 성리학적 해석입니다. 자, 그럼 경물치지라고 하는 건 주의가 만든 건 아니에요. 주의도 대학에 있는 경물치지라고 하는 걸 해석한 겁니다. 경물치지, 대학의 경물치지를 성리학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양명학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물치지까지 해서 우리가 수양 방법, 수양론에 대해서 간 겁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은 좀 중요한 거긴 한데 이것도 사실 제가 주제를 뺐지만 수양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그래 알아야 돼. 맞아. 근데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냐면 암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도 알고 있는 거야. 암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요 암과 행동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문구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선지 후행. 두 번째, 지경 행중.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좀 중요해요. 지행 경진. 자, 여기서 알을 뜻하는 것은 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뜻하는 건 말 그대로 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와 행을 빼버리세요. 여기서 지와 행을 빼면 뭐가 돼? 선후가 되지. 우리가 선후의 관계라고 하면 무슨 관계가 돼? 앞뒤, 먼저, 다음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해봐. 자, 먼저 하는 건 뭐여야 되고 지가 먼저, 그 다음에 행동이 다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알고 나서야 뭐 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먼저고 행동이 다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또 여기서 지행을 또 빼보자. 경중이 나와요. 혹시 경중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금 단어 난이도가 있는데. 그치, 가볍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가 가볍고 알면 가볍고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래. 근데 우리가 알아도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부 누구나 열심히 한다면 되는 거 알잖아. 근데 왜 안 돼?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은 무겁다. 근데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직역이니까 좀 의역을 해보면 가볍고 무겁다를 조금 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쉽고 지는 쉽지만 행은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 행동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이 중요하다고 쳐도 우리가 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지를 하는 건 당연히 먼저인데 행동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다. 예, 행동까지 하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지행병진이라고 하는 거 계속 강조한다고 했었냐? 마지막에 있는 거. 여기에서 또 비교하거든. 성리학, 양명학 비교 문구는 진짜 유명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씩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도 한두 문제씩은 꼭 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럼 지행병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병자라고 할 때요. 우리 뭐 병렬 관계 이렇게 할 때 나란히 존재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히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번역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거는 나아가다. 같이 나아간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나란히 나아간다. 지와 행은 어떻게 같이 가야 돼. 내가 왼발을 걷고 나서 오른발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근데 왼발로 계속 똑같이 발로 갈 수가 없잖아. 그치? 왼발이 가면 다음에 오른발이 가야 되고 다시 왼발이 가야 되고 오른발이 가야 돼. 그러면 바퀴 같은 경우도 역시 앞바퀴가 굴러가면 뒷바퀴도 굴러야 돼. 그쵸? 앞바퀴는 굴러가려고 하는데 뒷바퀴가 막 네모난 거야. 구르지 않아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못 가. 그러니까 결국 지행병진이라고 하는 거는 지와 행은 동시에 나가야 된다. 근데 사실 동시에라고 하는 말보단 같이라고 하는 말로 쓸게요. 죄송합니다. 같이 나아가야 된다. 나란히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동시에는 불가능하거든. 먼저 움직이는 발은 뭔 거야? 왼발, 오른발, 왼발 할 때 왼발이 먼저 움직였다 쳐봐. 그럼 그 왼발은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 지와 행 중에 지. 왜요? 알아야 행동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알고 나서 행동하지 않으면 어차피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행동이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데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우리가 지행, 병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후행, 지경행 중 지행병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개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지와 행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돼요. 지와 행 공부 이 두 가지는 모두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 이는 마치 사람에 있어서 두 발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번갈아 내딛는 것과 같으니 만약 어느 한쪽 발이라도 성치 못하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죠? 둘 다 같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이제 정치관, 통치관 이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여기는 사실 많이 안 나오긴 해. 여기를 교과서상에서 내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한 글자, 두 글자 정도,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도 빼놓지는 않고 하도록 할게요. 자, 정치관에서 이거는 유교학자들 거 다 받아들여요. 그럼 유학자들의 정치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뭐 덕치, 예치 이런 관점 받아들이고 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부터 잘해야 돼? 그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수기, 아닌, 다른 말로 하면 수기, 치인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거 다 받아들입니다. 수기, 아닌, 수기, 치인 요거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치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었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관점에선 부패한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더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현실의 정치를 개혁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쓸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성리학의 주의가 뭐 양명학이랑 비교되는 거 말고 또 언제 나오냐면 한국 유교 사상가 할 때 정약용과 비교할 때가 있거든요. 요 정약용과 비교하는 점 정도만 필기 하나 하시고 갈게요. 일단 정약용은 안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 대신 요 얘기는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악행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도 한 번 더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악행의 원인은 뭐 때문이야? 자, 본연지성 때문이다, 기질지성 때문이다. 네, 기질지성 때문이죠. 사람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와 기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기는요, 누가 준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냥 하늘이 물려준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걸 맑고 깨끗하게 변화시켜야죠.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 누구는 기질을 맑고 깨끗하게 태어났어. 그럼 얘가 하는 행동 자체는 어떨 것 같아요? 모든 행동이 어때? 기질이 맑고 깨끗하게 태어났어. 그럼 얘가 하는 행동이 어때? 다 좋아 나빠? 좋겠죠. 그럼 내가 기질 자체가 좀 탁하고 더럽게 태어났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질 자체가 탁하고 더러워. 그럼 내가 하는 행동엔 가선도 있겠지만 가악도 있겠지. 악한 행동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맑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아직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진 않다는 거야. 아직은 탁한 부분, 더러운 부분 좀 있어. 그러면 내가 10가지 행동을 했었을 때 한 개, 두 개는 아직 나쁜 행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선천적인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악한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나중에 정약용이 꼬집을 겁니다. 예, 아무튼 악행의 원인은 기질성 때문이다. 사람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나중에 OX 문제는 양명화까지 하고 다시 할게요. 이건 비교하는 문구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아서요. 그럼 다음에 양명학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사람은 왕수인입니다. 명나라 때로 갈 거예요. 명나라 때. 예. 그 명나라 때 가가지고 우리가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리학자였습니다. 왕수인의 양명화. 이 사람 원래 성리학자여서 자 주의가 말한 대로 자 어디에 나아가서 이치를 탐구해야 돼? 사문에 나아가서 이치를 탐구해야죠.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했고? 어? 경물 또 국리 이렇게 얘기했잖아. 국리하고 경물하러 대나무 숲에 갔어요. 왕수인이 그래서 대나무의 이치를 찾아가지고 내 치질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대나무랑 눈싸움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대나무랑 눈싸움해서 눈만 아프지 뭐가 얻는 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왕수인이 대나무 숲에 가서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왕수인 같은 경우에 결국 깨달았다는 거지. 뭐를? 사물에 뭔 이치가 있냐? 사물의 이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효도라고 하는 이치를 한번 찾으려고 하면 부모님과 눈싸움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 바라만 보고 있으면 효도라고 하는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야? 효도를 알게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딱 바라봤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부모님한테 발휘해버리면 그게 바로 효야. 내 마음을 국가에다 바쳐버리면 그게 충이야. 내 마음을 친구에게 하면 그게 믿음이고 신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정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게 왕수인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사물의 이치는 없다. 그럼 어디에 있냐? 내 마음에 이치가 있다. 그러면 요 개념을 뭘로 설명했냐면요. 이걸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은 완전한 알미 있어. 그 치지가 이미 돼 있다는 소리야. 왜요? 내 마음에 양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이치는 그게 바로 양지다. 그래서 이 양지는요. 치지라고까지도 얘기해요. 그럼 사물의 이치를 내가 굳이 왜 궁구해? 왜 탐구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어떻게 보면 탐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만 하면 돼? 내 마음을 자,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번역해가지고 나올 때요. 은염이 머무르는 곳, 내 뜻이 머무르는 곳, 그거 마음이죠. 은염이 머무르는 곳, 내 마음을 바르게만 하면 돼. 그러면 뭐다? 치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양지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 요 양지는요, 결국 치지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본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성인 거야. 그쵸? 요거 성리학자였던 주의가 말했던 마음의 본체, 즉 성이었잖아. 마음은 성과 정으로 나눌 수 있다 했죠. 근데 양명학자인 왕수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로 뽑히는 거, 자 마음은 자 성과 정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뭐뿐이다? 마음은 성뿐이다. 심은 성이요. 자, 우리 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치, 원리, 천리, 사덕, 인의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럼 뭐까지 들어가? 여기다가 양지까지 넣으시면 돼요. 양명학 설명할 때.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우리는 마음은 곧 성이요. 성은 곧 이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교 문구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 성리학 쪽 한번 봅시다. 성리학 쪽. 성리학에서 주인은 심, 내 마음을 어떻게 나눴어? 심통, 심은 무엇과 무엇을 통괄한다, 무엇과 무엇을 주재한다? 성과 정을 통괄한다, 주재한다. 그리고 마음은 성과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는 심은 이치니? 라고 얘기하나요? 못해요. 왜? 뭐가 껴있으니까.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이 있으니까. 요거 말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이치는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이치 포함하고 있어. 대신 뭐도 포함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감정도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는 성만을 보고 성이 곧 이치다라고 얘기하는 성증리를 얘기할 겁니다. 왜요? 성만 이치니까. 마음이 이치요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왜? 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자 성리학이래. 양명학 관련해서는 뭐야? 심은 뭐뿐이다? 성뿐이다. 그래서 성은 이치였기 때문에 얘는 심이 곧 이치다. 심증리를 얘기합니다. 성리학은 성증리. 외우기 편하죠? 성리학은 성증리. 양명학은 심증리. 근데 이거 여러분 그 최근 수능 문제에서 진짜 어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명학도 성증리다. 맞아요? 왜 맞아요? 이거 뭐 물어보는 게 맞으니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왜요? 라고 하면 봐봐 얘들아. 자, 심 이퀄 성 이퀄 이치란 말이야. 그러면 심은 이치요. 심증리가 이거잖아. 그럼 성도 이치 아니에요? 그쵸.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에서 애들이 은근 많이 틀렸어. 아니 진짜 많이 틀렸어. 왜요? 이거 왜 그니까 왜 킬러 문제였냐? 요 상황 안 외우고 성리학은 성증리, 양명학은 심증리 이걸로만 외워서 그렇습니다. 이거 조심하시라고. 우리가 심성론 관련해 가지고 자 심은 성과 정으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 성만을 이치라고 얘기하니까 심은 이치라고 할 수 없어. 요런 거야. 근데 여기 양명학에서는 심은 성이요 성은 이치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성증리라고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심증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문제를 내니까 내신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증리라고 하는 걸로 외워도 되는데 근데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심은 성이니까 성은 이치인데요. 그러니까 심은 이치지. 우리 이거 수학은 이거 잘하잖아. A는 B요 B는 C다 하면 A는 C다 이거 여러분 잘 하시나요? 그치? 근데 왜 여기서는 못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거는 꼭 다시 잘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왕수인의 양명을 표현하는 말에 자, 내 마음에 결국 다 뭐야?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물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송천동에서 사신 지 좀 오래됐을 거 아니야? 또는 전주에서 산 지 오래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원을 수강하거나 내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송천동 안에서 또는 전주 안에서 저를 마주친 기억은 없죠. 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 걔가. 내 마음에 없었다니까. 여러분들 전주에 살면서 이번에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이 바뀌거나 하면서 처음 본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그럼 마주친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친 적 있었을 확률이 꽤 높아요. 꽤 오래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왜 내가 이 사람의 존재를 이제 처음 알았어? 얘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지금이거든. 이 말을 하는 게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심외 무물. 내 마음 바깥에 심외 마음 바깥에 무물 사물 없다.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거 없다.
다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 같이 또 말하는 게 심외 무리라고 합니다.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의역을 해볼게요. 마음과 무관한 이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교재에는 좀 순서를 바꿔놨었습니다. 심의 무리, 심의 무물이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심의 무리, 마음에 없는 이치도 없고 내 마음에 다 이치가 있어. 왜요? 우린 뭘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치지인 뭐를 가지고 있어? 양지가 가지고 있어. 양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바깥에 이치 없어요. 그러면 사물 또한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마음과 관련 없는 사물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이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는 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해물이 심해무물 또는 심해무물 심해물이라고 하는 게 양명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궁리라고 하는 요 얘기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지. 우리는 궁리라고 하는 걸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 궁구한다. 누구 걸로 배웠어요, 방금? 성리학 거. 근데 여 궁리라고 하는 게 사물의 이치를 왜 탐구해요? 성리학에선 양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쵸? 자, 성리학에선 우리는 양지만으로 완전한 알을 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물의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하잖아. 알면 완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탐구해야지. 근데 양명학에선 뭐라 그래? 양명학에선 우리는 이미 다 갖춰 있어. 이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만 해버리면 돼? 양명학 입장에선 내 마음을 바르게 해야지. 내 마음에 발현을 해야지. 사물에다가 내 마음을 바로 잡는다. 잡는 것.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는 내 마음을 사물에다가 실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 보고 있으면 효가 튀어나오냐? 아니다. 내 마음을 부모님께 일일이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 바로 잡는 것 같은 말로. 자, 같은 말로. 여기 밑에까지 좀 보이죠? 마음을 내 마음을 사물에 발현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궁리에 대한 해석이 성리학과 양명학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당연히 이따가 나올 경물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석이 다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명학에서 치양지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치지라고 했지만 여기선 치양지라고 해요. 성리학에선 치지라고 했던 걸 치양지라고 하는데 요 치양지는 방금 요 얘기한 거. 궁리랑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지라고 하는 게 무슨 알미다? 치지가 됐으니까 양명학에선 완전한 알미 됐단 말이야. 아, 참고로 그럼 선천적 도덕적 본성은 아니 선천적 도덕적 지각 능력은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걸로서 양지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 완전하게 양명학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양지는 완전한 알미야. 그러니까 우리는 치양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을 바르게 하면 돼. 똑같은 얘기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르게.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잠시만요. 저거 너무 멀리 있어서 옮길게.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성리학이랑 양명학 비교하는 표 보이시나요? 예, 성리학에서 양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또 양명학에서 양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자, 둘 다 뭐라고 얘기해요? 맹자의 양지 다 뭡니까? 선천적 도덕적 지각 능력이니까 둘 다 선천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엔 맞다 맞다 하겠죠. 그쵸? 양지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우리가 자 선천적인가요? 맞죠? 그쵸?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천리라고 보는가? 우리가 마음의 본체로 보는가? 이런 얘기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천리인가? 라고 얘기했었을 때 성리학에서는 뭐라 그래? 아니, 그것까지 아닌데요? 라고 하잖아. 근데 양명학에서는 뭐라 그래? 양지는 성. 맞잖아. 마음의 본체.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치지인가? 성리학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계속 궁구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치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구분하는 문제 자체가 좀 많이 출제가 되니까 비교하고 분석하는 거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수양 방법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 자,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에서 경물은 아까 양명에서 말했던 거 이거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경물, 내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양지가 치지니까 어떻게 하자? 내 마음을 바르게 하자. 내 마음을 사물에다 극진히 바르리에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사물의 마음을 극진히 발휘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뭐 나와요? 존천리 거인욕 나왔죠. 존천리 거인욕은 근데 동일합니다. 이거 둘 다 얘기해요. 왜? 천리 이걸 양지로 해석하든 말든 우리가 성리학에서도 천리는 아까 성, 그렇지? 이치, 원리, 사덕, 인의해지였어. 이거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양명학에서 천리가 양지가 됐든 말든 간에 당연히 천리는 보존해야죠. 그리고 인욕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공통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상어 뭐 나옵니까? 양지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했었죠. 양지 성리학과 차이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천적, 도덕적 지각 능력인데 요 선천적, 도덕적 지각 능력인 양지는 뭐다? 치지다. 마음의 본체다. 이치다. 천리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계속 여러분들 회독하시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나와요? 지와 행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 앞에서 제가 말했어. 자, 지행 병진을 얘기하고 있었던 게 성리학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와 행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 여기서 지행 합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같이 간다고 얘기했는데 죄송하고 지와 행은 똑같은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는 이미 우리가 많이 했어요. 뭐 양지. 근데 양지가 결국 행동으로 나왔다는 건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요 얘기는 어차피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하는 것은 결국 양지의 영장선이 된다는 거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행동하게 되는 거니까 행동한다는 건 알의 완성이고 안다는 것은 행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 요것은 지의 완성. 그럼 아는 것은 행의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다? 지와 행을 다르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천인합일 할 때도 했었지. 하늘과 인간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행합일, 지와 행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명학까지 이렇게 설명이 끝나요. 여러분 성리학과의 공통점 이거 보셔야 되는데 맹자의 성선설을 다 같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보실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학문의 목표는 결국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바르게 하는 것? 마음을 바르게 해서 내 의념이 머무르는 내 마음을 바르게 해서 성인 군자가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양 방법으로서 존천리 거인욕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존양성찰 똑같이 얘기할 거고 그리고 경물치지 또는 거경국리 이쪽 얘기를 할 텐데 대신 거경국리와 경물치지에서 해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경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을 바로잡아 사물에 실현한다라고 하면 뭐고? 내 마음을 바로잡고 사물에 실현한다 하면 양명학이고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걸 경물이다, 국리다라고 얘기하면 성리학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차이점은 알아봐 주시고요. 지와 행을 그럼 둘 다 강조한 거예요? 아니면 뭐 지와 행을 멸시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과의 공통점 체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머지 풀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 잠깐 쉬었다가 OX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가시죠.
예, 교재에 있는 OX 문제 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성리학자. 주의부터 보면 맨 처음에 문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인간도 양지를 가지고 태어나는가라고 했습니다. 요건 그냥 단순하게 성리학에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맞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양지라고 하는 거 맹자약설이었어요. 이거 양지 해석하면 뭐였다? 선천적, 도덕적, 지각 능력으로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지 안다라고 하는 맹자의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요거에서 힌트는 뭐였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했다. 요거였습니다. 요게 포인트였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학문의 길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자, 우린 뭐 해야 된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해야 된다. 이거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궁리, 경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성리학자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치에 대한 궁구 없이 치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궁구해줘야 돼, 탐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완전한 알미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되지라고 말을 하는 거지. 여기의 얘기는 양명학자 왕수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X가 되겠고요. 마음과 이치는 자연스럽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제가 아까 전에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멘트가 자, 성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심을 성과 정으로 구분했었는데 마음과 이치, 여기서 마음은요, 심, 성과 정을 모두 뜻하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이치는 뭐만 얘기하는 거야? 성만 얘기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분할 수 있죠.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게 양명학에서 구분되지 않겠죠. 심은 곧 성이요, 성은 이치니까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양명학. 그리고 구분된다라고 얘기하면 성리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바로 잡는 일이 경물이다. 이거 경물에 대해서 해석할 때 성리학은 뭐라 했어요?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양명하게 설명이고요. 자,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 뭡니까? 자,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 착하다. 요거 성선설에 기반한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본성이라고 얘기할 때 본성은 타고 태어나는 성품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타고 태어나는 성품은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착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성선설에 기반을 했다. 이거는 양명학자든 아니면 성리학자든 둘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성품은 마음은 같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 그렇지? 왜? 지금은 어떠니까? 지금은 성인은 어떻고 성인 군자는 어떻고 내 길을 어떻게 했고 맑고 깨끗하게 유지했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소인들은 어때? 기가 탁하고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다음 거 볼게요. 네, 주의해서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여 마음속의 알미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 사물에 내재한 이치 탐구. 요거 궁구. 아니면 궁리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마음속의 알미 형성이래. 형성은 없는 걸 만들어야잖아. 우리는 이거 양지라고 하는 것도 이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의 알을 확장해야 된다, 확충해야 된다라고 하면 맞겠지만 형성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음 알은 실천과 함께 나아가야 하되 자 병진이었죠. 지행 병진 얘기했고 자 선후 선을 따지자면 뭐고 지후 다음에 하는 건 행 선지 후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중을 나눠야 된다. 지경 행중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선우와 경중을 가려야 한다. 예, 성리학의 입장이었어요. 주의 입장. 다음 암과 실천 중 선을 따지자면 실천 아니었죠? 선을 따지면 뭐였다? 선을 따지자면 뭐였다? 지, 암. 왜 뭐부터 해야 돼? 아는 거 먼저 해야 하잖아. 알고 나서야 실천할 수 있잖아요. 요거 틀리면 안 되지. 위에 거 같이 했는데. 자, 다음. 모든 사람은 양지를 가지고 있어서 야,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자체로 치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X. 성은 마음의 작용이고 정은 마음의 본체이죠. 바뀌었죠? 성은 마음의 본체, 정은 마음의 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틀렸어요.
자, 다음 왕수인, 양명학자 왕수인의 설명입니다. 자, 경물치지는 천리의 보존으로 수렴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천리, 내 마음, 양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보존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설명할 수 있다. 네. 마음에는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양지가 있죠. 예. 이거는 뭐 성리학자도 이 정도 말은 긍정적으로 볼 거고 왕수인은 당연히 그렇고 마음은 이치인 성에 따라 정을 주재해야 된다. 근데 저기 정이 없어요. 마음은 뭐밖에 없다? 심은 곧 성일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리? 심증리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X. 경물이란 은염이 머무르는 곳을 바로잡는 곳이다. 은염이 머무는 곳 어디? 내 마음. 이거 수업 때 설명했어요. 경물이란 마음을 바로잡는 것. 뭐야? 맞죠? 근데 이거 경물을 성리학에선 뭐라고 얘기하고? 성리학에선 경물을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한다. 이거 계속 나왔잖아. 이거 한 이제 10번 정도 말했어. 자, 마음과 이치는 둘로 분리할 수 없다. 그렇죠. 구분할 수 없다. 왜요? 마음은 성이었으니까. 자, 마음은 모든 일의 근원이며 이치는 모두 마음에만 존재한다. 마음에만 존재하나요? 그럼 어디에 있어? 사물에 있어? 여기서 틀리시네. 심에 물이 마음 바깥에 이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여기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안 친대? 나 X로 왜 치냐? 모두 마음에만 존재한다. 맞죠? 예. 자, 다음이요. 군주와 소인의 구별 없이 인간은 모두 선한 본성을 가진다. 선한 본성은 가지죠. 왜요? 이것도 뭐를 본받았으니까요? 예, 맹자의 성선설을 따랐으니까. 자, 학문의 길은 사문에 나아가 이치 궁구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양지라고 하는 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경전 공부를 통한 알미 도덕적 실천보다 선행되어야 된다. 아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행동하게 되는 것은 결국 아는 게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지행합일의 가치관에선 아니죠. 실천하면 곧 아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천은 곧 알미다. 자, 부도덕한 행위를 하던 인간도 양지를 지니고 당연히 태어나죠. 마음을 바로잡으면 경물하면 자, 여기서 경물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바로잡는 거였네요. 양지는 별도의 학습 없이 획득된다. 획득 아니에요. 왜요? 양지는 이미 있어. 요것 때문에 틀렸지.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와 왕수인 OX 문제까지 됐고요. 예, 다음에 이제 실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요거 선지 그대로 나오니까 예,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푸는 거 이외에도 더 연습하시고 싶으면 그냥 기출 문제 계속 출제된 거 풀어보면 돼. 어차피 내신이든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